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확정됐죠. 이 트럼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회원국한테 방위비 지출을 더 많이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체 국가가 자체 방위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무기 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있고 K방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줄지 않을 전망입니다. 무기 구매 수요가 확산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3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영상에 응원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0만이 참 마에 9만에서 멈춰가지고 진짜 안 올라가는데 요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요새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이제 3,000명 안쪽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4월달 안으로는 꼭 10만 돼가지고 구독자분들 모시고 오프라인에서 꼭 만나 뵙고 싶고요. 오프라인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라이브도 계속 제가 회사 측에 얘기해가지고 온라인 라이브 좀 진행하자고 해서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으로 상당히 고민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공부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절대로 초심 잃지 않고 구독자분들 경제독립,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작은 힘이나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이렇게 직접 찾아서 한번 댓글로 달아달라고 조사 관련돼서 과제를 내드리면 상세하게 조사해서 열심히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로 풍산을 준비했습니다. 풍산도 방산업의 숨겨진 수혜주로 사실은 최근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풍산 굉장히 심플합니다. 신동사업이랑 방산사업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물론 매출은 신동사업이 70%, 방산이 30% 되는데 방산이 상당히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과 신동에서 모두 해외 수출 비중이 50% 미만이었는데 특히 방산 쪽은 해외 매출 비중이 60% 이상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해외 매출 또한 중동, 동남아시아, 유럽, 북미 다양한 글로벌 국가로 매출 확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풍산 관련된 먼저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재집권 힘 실리는 트럼프의 K방산주 웃는 까닭은 풍산 155mm 포탄 부족 현상의 생산 능력 확대. 자, 캐펙스 투자 확대는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이런 캐펙스 투자 확대는 절대 그냥 캐펙스를 확대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수백억, 수천억, 많게는 수조의 캐펙스 투자를 하는 데는 매출에 대한 어느 정도 보증이 되지 않고서는 마구잡이로 캐펙스를 늘리지 않습니다. 삼성증권 국내 방산업종 밸류 상승, 풍산 목표가 19% 상향 조정. 탄약업체도 뛰어들었다. 우크라이나전 활약의 드론 개발 경쟁 총성. 풍산 카타르 통해 인도네시아의 소규경 탄약 2282억 규모의 공급 계약. 포탄값 4배 폭등. 풍산 방산 매출 1조 첫 돌파. SK증권 풍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방산 성장 기대감 강화. 그 다음 께서 보겠습니다. 구리값 1년 만에 최고치, 구리 관련주 들썩. 연일 최고가 기록하는 방산주 추가 수주 기대감 커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년 하나와 풍산 유럽 카르텔 뚫고 점유율 확대 나선다. 우크라이나전 2년 푸틴은 더 강해졌다. 푸틴 재집권 했잖아요. 그래서 푸틴의 장기전 속에 투자 포인트는 풍산 관련된 전체 업종, 소위 말하는 원자재 업종, 철강과 비철금속을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종가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혼돈되실까봐 장중 가격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3%대 수익률을 기록했고 오늘 지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스닥 900 돌파했고 코스피 2700을 돌파했습니다. 풍산이 연초 1월 달부터 23%의 이 원자재 딴 수익률에서 제일 좋았고요. 최고점에도 19% 빠진 정도 수준이니까 지금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켈 도금 강판 만드는 TC 스틸이 수익률이 좋았고 현대 BNG 스틸도 22%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국제강이 9%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반면에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고려아연, 사마알미늄 모두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풍산이 최근에 이 원자재, 비철금속과 철강을 포함한
수익률 가장 좋은 호실적을 나타내고 있고요. 물론 방산 수익률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역시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긴장 고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인접 국가인 인접 유럽 국가, 인접 중동 국가 중심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군비 증강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군비 증강 관련돼서 가성비 좋은 K무기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주목받을 예정입니다. 왜냐? 국내 무기 체계는 가격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원활하게 유지 보수가 가능해서 해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까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확정됐죠. 이 트럼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회원국한테 방위비 지출을 더 많이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나토의 공동방위 원칙을 방위비 지출 목표 달성 회원국에게만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7.2% 증가한 대략 306조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방위비 증가는 인접 동남아시아 국가들한테 상당히 군사 관련된 방위비에 부담이 될 요인이고요. 그 얘기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자국의 무기 구매 수요가 확산될 예정입니다. 네, 풍산의 사업부를 보면 구리와 구리 합금을 가공해서 만드는 판, 대, 봉, 선, 리드 프레임, 소전을 만드는 소전, 동전 만드는 신동 사업이랑 탄약 판매하는 방산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비중은 7대3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동 사업 중에 판매량 기준으로 판이나 대를 만드는 게 거의 74%고요. 봉이나 선을 만드는 게 13%입니다. 판하고 대는 주요 전방이 반도체, 자동차, 그죠? 봉하고 선은 건설입니다. 그래서 판하고 대의 판매가 좋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좋아질 예정입니다. 왜 그렇죠? 전방 산업이 반도체랑 자동차니까 반도체, 자동차 둘 다 지금 수요가 좋은 상황입니다. 수요가 좋다라기보다는 회복되는 상황입니다. 봉하고 선의 전방인 건설 사업도 최악의 바닥 국면에 이제 막 탈피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여기에 가장 많은 연동을 합니다. 국제 구리 가격. 공급 감소로 구리 가격은 상승 중에 있고요. 최근에 런던 금속거래소 거래 구리 선물 가격이 톤당 9,000달러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이게 많이 빠졌을 때는 6,600 밑으로까지 떨어졌으니까 50% 넘게 가격 상승이 나왔고요. 구리 재련 수수료가 급락하면서 재련소의 마진이 감소했고요. 그래서 중국 재련소들이 마진을 방어하기 위해서 공동 감산 합의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공급을 급격하게 줄였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감산 규모는 알려질 수 없지만 중국 재련소들의 공동 감산했다는 게 호재로 엮이면서 구리 선물 가격이 톤당 9,000달러까지 회복이 됐고요. 24년에 구리 수요는 전년 대비 YOY로 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카타르 투자회사 바거홀딩에 따르면 2,282억의 소구경 탄약을 공급했고요. 이거는 카타르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1970년대부터 탄약을 국산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군에 가장 많이 납품하고 K방산 중에서 가장 긴 업력을 갖고 있습니다. 50년 업력을 갖고 있고요. 가장 짧은 소구경, 그죠? 5.56mm부터 가장 긴 구경, 대구경인 155mm 자주포, 곡사포탄까지 전장에 쓰이는 모든 탄을 양산해 글로벌 각국에 탄약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탄약은 총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장갑차, 전차, 자주포 등의 궤도 장비 플러스 군함이나 항공기까지 쓰이고요. 우리나라 지금 포탄 생산 국내 유일 업체고요. 지금 자주포 기준으로 국내 세계 3위, 한국이 지금 자주포 기준으로 세계 3위의 생산 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신동의 매출이 2.2조 정도 예상을 하고요. 방산이 1조 2천억, 최초로 작년에 9,900억 매출 달성했는데 올해 1조 넘게 1조 1,000억에서 최대 1조 2,500억 정도까지 방산 매출 늘어날 거로 보이고요. 작년에 매출 5% 줄었고 영업이익 8% 상당히 선방했는데 왜 매출과 이익이 줄었냐? 네, LME 전기동이라고 하는 동 가격이 70% 이상 하락했습니다. 지금 동 가격은 회복 중에 있고요. 네. 신동 부분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 전기동 가격 하락 때문에 실적에 영향을 미쳤지만 방산 부분은 작년에 사상 최대 9,900억, 올해는 1조 2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재미난 게요. 폴란드 K9, 지금 폴란드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그 다음에 현대로템 난리잖아요. 폴란드 K9 자주포 한 대 기준으로 120여 발의 포탄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몇 대죠? 120만이니까 지금 총 4만 3천 개의 포탄을 납품하는 겁니다. 그럼 한 발당 1,000만 원이에요. 시세가 지금 포탄 가격이 4배 올랐거든요. 그러면 4만 3천 개의 포탄이니까 4,300억 수주를 받은 겁니다. 엄청나죠? 풍산의 포탄은 여전히 쇼티지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요. 수출용 탄약이 주력인데요. 기존의 미국 스포츠탄을 기반으로 한번 상식선에서 이거 스포츠탄이 뭐지 하고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상식 차원에서. 이 스포츠탄을 기반으로 수출용 탄약을 중동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진영 군용 탄약으로 납품하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유럽향 탄약이 급증했습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이 이 방산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현대로템의 K2 전차 납품할 때 포탄을 같이 패키지로 끼워 팔기를 하는 겁니다. 네, 미국 국방부에서 우크라이나 1일 평균 3,000발 정도의 155mm 포탄이 소모되는데 한 달이면 9만 발, 1년에 108만 발이 필요한데 엄청난 양인데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 체계를 도입해 사용하는 155mm 포탄을 200만 발 이상 지원하겠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발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도 재고가 급격하게 바닥을 보이면서 집속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공급 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스포츠탄 요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지랑 집속탄이 의미하는 게 뭔지 요거 두 가지를 상식 차원에서 찾아보시고요. 유럽 국가들도 생각보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있고요. 유럽의 방위청 EDA가 155mm 포탄 생산 능력을 전쟁 개시 이래 4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유럽 방위청에 따르면 155mm가 2024년 말까지 140만 발까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나토에 따르면 개당 2,000달러의 포탄 가격, 그러니까 270만 원 포탄 가격이 러우 전쟁 이후 8,500달러, 그러니까 1,140만 원에 약 4배에서 5배 가까이 포탄 가격이 상승했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4배 올라간 가격인 풍산이 대략 4만 3천 포탄을 납품하는 거니까 4,300억에서 4,500억 정도 수주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고부가 가치 155mm 포탄은 글로벌로 지금 현재 가장 탐내는 제품이고요. 글로벌 대다수 군에서 이 풍산의 155mm 포탄을 좋아하는 이유가 미국 무기와 가장 호환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풍산의 155mm 포탄이 지금 판매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155mm 포탄은 쇼티지가 극심한 상황이고요. 공장은 당연히 풀가동 생산 중입니다. 그래서 풍산이 2년에 걸쳐서 155mm 포탄 능력을 2배 이상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주 규모에 따르면 최소한 3년 정도까지는 생산 규모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이 정도 규모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럼 생산 능력이 2배 확장되면 매출단에서는 증설이 완료되면 매출은 2,500억, 영업이 600억까지 확대되는 거니까 대략 풍산의 방산사업부 매출이 1조 잡으면 25%의 매출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공장 증설만으로도 매출이 25%나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내수 이제 방산 관련돼서 28년까지 연평균 11% 이상 방위력 개선 예산에 대해서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방산주가 주가가 좋았던 거는 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 한도 15조에서 25조 확대했고요. 그거에 따라 폴란드의 2차 방산 수출 계약이 순조로운 진행을 예상하고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략 10조 이상, 그죠? 현대로템 20조 이상 관련된 부분이 이 수은법 25조 확대로 인해서 2차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풍산은 사거리 30% 연장한 신규 155mm 사거리 연장탄을 24년에 양산해서 수출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풍산 지금 PBR은 0.56배 정도 수준으로 방산업계 통틀어서 PBR 기준으로 가장 저평가받고 있습니다. 최저 수준입니다. 그리고 풍산은 주가 부양과 주주 환원 정책의 일원으로 이 0.56배라는 엄청난 이 방산 관련된 저평가를 탈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풍산은 과거에 전통적으로 대략 4에서 5% 나오는
상당히 고배당주에 해당되는 우량한 배당주였는데 이 배당 수익률 5%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배당금 20% 상향 조정까지 밝혔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1,200원을 작년에 확정 지었고요. 풍산공장이 부산 센텀시티 2지구에 돼 있는데 요거를 지금 이전하려고 했는데 최소 6천억에서 8천억 정도 이상의 매각 차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당연히 최신 생산 설비를 갖춘 포탄 신공장 건립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 만약에 한다면 우크라이나 군 지원 중단, 나토 탈퇴, 글로벌 분쟁 개입이 실제로 축소되면서 각국 전 세계적으로 아까 동남아시아만 말씀드렸는데 중국 방위비 증가에 따른 동남아시아 무기 구매 확산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때문에 지금 이 나토 탈퇴, 우크라이나 군 지원 중단 요거 때문에 글로벌 전체 국가가 자체 방위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무기 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있고 K방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줄지 않을 전망입니다. 아까 폴란드 수주 물량 2차가 30조 예상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풍산 작년 말 배당금 20% 상향해서 1,200원이다.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인도량이 K9이 42대, K2 전차가 18대인데 올해 얼마나 늘어나죠? K9은 60대로 늘어나고 24년 기준, K2 전차는 56대로 늘어납니다. 그쵸? 그리고 아까 소구경 탄약 3,412억 동남아 수출 예정돼 있고요. 방산은 중동뿐만이 아니라 유럽,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미국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탄약과 포탄이 왜 증설을 하면 바로 매출과 수주 실적으로 연결되냐? 재래식 무기 체계이고 수요 기반 없이는 절대로 이 탄약, 포탄 모두 수요 기반 없이는 증설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요가 풍부하고 수요가 뒷받침되어 있다는 겁니다. 증설을 한다는 것은 방산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중간 단계 정도 이제 막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산의 사이클이. 24년도에 이 신동 판매 부분 관련돼서 전기차 판매량 늘어나고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력망 구축 등 이 각종 신재생 전력망 전기차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구리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광산이 오픈하고 그 다음에 생산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첫 번째, 광산이 노후화되고요. 가뭄으로 인해서 용수가 부족해서 광산도 노후화됐지만 광산 채굴의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거기다가 잦은 파워까지 수급은 여전히 신규 광산이 오픈한다 하더라도 이 구리와 관련된 구리 채굴과 관련된 수요는 여전히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 관련돼서 꼭 아셔야 될 게 구리 가격은 글로벌 지표하고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지닙니다. 달러 지수하고 역방향이고요. 달러 지수가 올라갈 때는 구리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금리를 낮추면 달러 지수가 떨어지겠죠. 왜 그렇죠? 금리는 돈의 값이니까. 그래서 달러 지수가 떨어지면 구리 가격은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중국 경기와 정방향으로 움직인다. 중국 경기 지금 바닥 찍고 재정 지원 확대하고 중국도 금리 낮추고 중국도 경기가 이제 더 이상은 바닥권을 탈피해서 좋아지려고 하고 있죠. 그럼 중국 경기 좋아지면 구리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글로벌 탄약업체 AMO LNC가 지금 에비타 기준으로 10배인데 이거에 지금 50% 정도 할인된 수준, 60% 정도 할인된 수준의 EV 에비타 4배 미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풍산이 최근에 주가는 올라왔지만 여전히 저평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풍산의 신동 생산 능력이 680억 투자하면 이게 연간으로는 매출 거의 2천억 가까이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동 최근에 680억 신규 투자 관련돼서 밝혔고요. 이거는 LME라고 런던 금속거래에서 들어가시면 LME 쿠퍼 구리 가격 커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9,000달러를 회복했죠. 톤당 9,000달러입니다. 자, 풍산의 24년 가이던스. 풍산이 회사가 예측한 거는 신동 판매량이 6% 정도 늘어난 18만 6천 톤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이던스, 매출 가이던스 3조 3천억, 세전이익 2,2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24년도에 이 신동이 18만 6천 톤에서 18만 9천 톤, 방산 매출을 1조 1,150억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환율하고 구리 가격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풍산 자료인데요. 8,500불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9,000불이 넘었는데 이 8,500불 정도는 상당히 현실성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신동사업 투자 관련돼서 24년에 680억 투자해가지고 대량 매출 늘어나는 게 기대 효과가 1,900억 정도다. 그쵸? 예. 신규 도급 라인이랑 아변 박판 설비 요 두 개 합쳐서 680억 투자, 여기 나오죠? 24년 680억 투자해서 1,700억 플러스 200억이니까 1,900억 정도 매출 증가 예상하고 있고요. 장사정포, 자 155mm 사거리 연장탄 이것도 920억 투자 진행해, 그쵸? 24년 미래성장 프로젝트 해가지고 155mm 사거리가 30m 연장된 이거 680억 투자했는데 요것도 지금 예상되는 기대 효과는 연간 2,500억의 기대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산 매출 21년 이후 증가세인데 꾸준히 역상정 없이 상당히 방산 내수 매출도 올해 5천억대를 넘어서 내년에는 5,500억까지 가는 그림이다. 수출도 20년부터 대폭 성장해서 수출 역시도 수출은 25년 기준으로 6,300억의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의 수급 현황입니다. 최근에 풍산 외국인도 사고요, 기관도 사고요. 최근 수급은 꾸준히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매수 중에는 투신이 많이 사고 있고요. 연기금도 일부 사고 있고 사모펀드도 사고 있습니다. 개인도 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급상은 상당히 좀 양호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입니다. 풍산 일봉 의미 있는 가격대 39,900원을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42,500원대 가격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가격대 45,000원도 돌파했고요. 최근에 48,300원 가격대에 옆으로 지금 크게 단기간에 5만원대 돌파한 이후로 옆으로 횡보하는 형태지만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고 정배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51,300원 나올 때 대량 거래량이 터졌고 대량 거래량 이후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지금 횡보 구간에 있다. 월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대는 38,000원, 24,900원, 54,100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상 밸류에이션이 올해 7배, 내년에 6배 정도 수준이고요. 이 원자재 관련 철강하고 비철, 보통 비철 금속이 밸류에이션이 더 높은 편인데 평균값을 내봐도 풍산은 세아제강 지주 다음으로 풍산이 저평가되는데 세아제강 지주는 말 그대로 지주사의 성격을 일부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풍산이 단일 지주회사 말고 사업회사에서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보시면 세아제강 지주가 역시 영업이익률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삼화알미늄, 고려아연, 풍산 수준입니다. 풍산 영업이익률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요. 이게 신동과 방산 가격 떨어진 부분과 일회성 비용 떨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 8%대까지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까 신동 가격, 그러니까 전기동 가격 70%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매출 선방했죠. 5%밖에 안 빠졌고요. 내년과 올해 모두 5% 이상 매출 성장하고요. 영업이익률은 두 자릿수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 중에 역시나 TC스틸이 그 이익단에서는 가장 큰 폭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매출단에서는 관련 기업 중에 유사 동정 피어그룹 중에는 동국제강이 가장 큰 폭의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네요. 24년도에. 25년도에는 역시 TC스틸이 가장 큰 폭의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요 비교표, 자, 요 표, 밸류에이션 PER 비교표, 그 다음에 요 표, 영업이익률 매출액 증가율 요 비교표를 꼭 직접 한번 네이버 금융 들어가셔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게 밸류에이션하고 그 소위 말하는 풍산을 투자할 때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탈의 가장 최1순위 원칙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풍산 관련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처음 소개해드렸는데 상당히 그 탄약 가격이 4배 이상 비싸졌는데 글로벌로 지금 엄청나게 팔리고 있고 그 엄청나게 팔리는 걸 바탕으로 생산 능력을 증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리 가격이 상당히 회복되는데 회사에서 가이던스를 엄청 보수적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리 신동사업부도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되고 전력망 인프라가 늘어나면 구리가 안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지금 9,000불 회복됐는데 불과 작년처럼 막 70% 이상 하락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수요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리하고 방산사업부가 모두 잘 되고 있다. 그래서 풍산 지금 이제 신고가 돌파하고 지금 약간 눌림목 구간에 있는데 여전히 상당히 매력적이고 PBR 기준으로 지금 0.56배니까 방산주 중에 가장 저평가돼 있고, 배당금을 1,200원 주니까 48,000원 기준으로도 지금 40분의 1이면 얼마죠? 2.5.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2.5%인데 만약에 4만 원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4%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배당주 투자 관점으로도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은 숨겨진 방산 수혜주인데 계속 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풍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